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분하고 지인 관계라는 한간의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 한국 성급의 자제분이 다니시죠? 예, 예. 그 한국 성급의 자제분이 합격할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후보자는 알고 계신가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화면 한번 보여내 주십시오. 한국 성급의 직원 채용 규정은 저렇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서류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을 해서 2차 면접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총 5명이 이 선체 검사 직렬에서 합격을 하게 되는데 후보자의 장남은 저 채용 규칙으로 하면 7등을 합니다. 합격이 안 되죠. 근데 장남께서 저 채용될 당시에 적용한 규칙은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임원 면접 저런 거를 다 포함해서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최종 합격자가 5명인데 4등을 해서 합격이 됩니다. 즉, 그 당시에 직원 채용 규정을 어겨가면서 채용을 한 상황입니다. 즉, 그 당시에 규정에 따르면 당시 합격자는 전원 무효 처리가 되게 되는 거고 낙방하신 분들은 억울하게 되는 거죠. 이 내용 혹시 모르셨죠? 예, 몰랐습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저것이 그 규정 내용입니다. 직원 채용 규정 내용을 써놓은 규정이고요. 저거는 저 2015년 당시에 저 채용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 넘겨봐 주세요. 그러면 왜 합산을 해서 이렇게 후보자의 장남을 채용하게 됐을까? 필기 점수, 전공 면접, 영어 면접, 임원 면접에서 이 서류와 필기에 있어서 의무 가는 사항이 많아요. 저게 지금 토익 점수입니다. 토익 점수 제출을 했는데 유효 기간이 지난 토익 성적표를 냈습니다. 분명히 채용 공고 당시에 토익 성적표는 2년 이내에 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것은 2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걸 제출했고 저기에서 1점을 받습니다. 원래 성적표가 기간 만료가 됐다거나 기간이 안 맞으면은 0점을 처리해야 되는 것인데 내부 회의를 통해서 미제출자 및 전원에게 1점을 부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1점 정도 가지고 왜 문제를 삼냐 그러는데 이 당시에 후보자의 서류 면접 점수가 81점입니다. 80점이면 낙방이었습니다. 80점으로 4명이 탈락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1점을 받는 바람에 81점으로 합격이 됩니다. 다음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저것은 자기소개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좀 작지만 각 항목당 1000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음 장 넘겨주세요. 보통 1000자 이내로 그러면 취업 준비생들은 악착같이 999자를 씁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더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드님은 평균 363자를 썼습니다. 3분의 1을 썼습니다. 대충 쓴 거죠. 그런데 만점을 받습니다. 자기소개서 부분에서. 저게 지금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가족 중에 한국해양대 출신이 많은 덕에 국제적 활동이 많으신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의 장기 출장으로 가족이 1년간 영국에서 살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블라인드 평가라고 주장을 하는데 전혀 블라인드 평가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류 전형은 객관적인 지표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인사팀장 한 명이 주도적으로
주도적이 아니죠. 그냥 한 명이 주관적 평가를 합니다. 인사팀장한테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하면 인사팀장이 점수를 만점을 줄 수도 있고 50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제분은 전공 필기 시험,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전공 필기 시험에서는 31점을 맞습니다. 그런데 전공 면접 점수는 전공 면접이니까 전공에 대한 지식을 주관적으로 물어보고 아는 전공 면접 점수는 88점을 받습니다. 전공 능력을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필기 시험에서는 31점, 전공 능력을 주관적으로 물어보는 데 있어서는 88점을 받는데 이게 지금 납득이 가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공 면접위원이 그러면 여러 명이 아닙니다. 단 한 명, 인사팀장 단 한 명이 전공 면접위원입니다. 블라인드 면접도 아니고 전공 면접들 한 명이 하니까 인사팀장이 누구의 지시를 받으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인사팀장이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대목입니다. 그 다음 장 넘겨봐 주십시오. 문성혁 후보자가 한국 성급을 방문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2015년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이때가 서류 면접이 진행되던 기간입니다. 시험이 진행되던 기간이죠. 그리고 2015년 11월 3일부터 11월 15일까지 둘째는 이제 수습이 끝나고 정규 직원이 될 때죠. 이때 문성혁 후보자가 한국 성급을 방문합니다. 친한 친구분이 임원 면접위원이시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영철 사업본부장이 후보자의 대학 동기고 친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영철 사업본부장이 채용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성급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있고 후보자의 아들이 채용됐을 때 당시 직원들 상당수가 의아해했는데 왜냐하면 학점이 3.08로 굉장히 낮고 필기 시험이 전공 지식이 상당히 낮다는 걸로 판단됐는데도 합격이 돼서 의아해했는데 그 의문이 이제야 풀렸다는 한국 성급 내부 제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 우선 해수부 장관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어서 해수부 장관으로서 해양대국을 가는 문재인 정부의 그런 길을 잘 열어주시리라 믿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자녀 한국 성급 채용과 관련된 문제를 좀 지적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막을 우리 후보자께서 알기는 좀 어렵죠.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15년 당시 그 한국 성급 채용 규칙에는 서류 평가 항목별 비중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 방침에 따라서 그 자기소개서 점수가 이제 상향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자기소개서 문제를 얘기하는데 자기소개서에 어떤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일반적인 상식으로 자기소개서 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냐고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거기는 각 모집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자기소개서 뭐 글자가 적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있는데 참 웃지 못하게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제가 5분의 그 합격자 그 글자를 다 세봤습니다. 이제 누가 제일 적은지. 그런데 우리 그 후보자 자제분은 거꾸로 두 번째. 그러니까 자제분보다 글자 수가 더 적은 분이 한 분 또 있어요. 예? 그래서 글자 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자기소개서 만점자는
우리 자제분만이 아니라 7분이 만점자더라고요. 그래서 만점자라는 문제로 이제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이거는 뭐 한국 성급 측에서 해명해야 될 문제인데 이제 영어 토익 점수 제출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기한이 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넘어섰다는 문제 제기인데 근데 기한이 성적 유효 기간 초과자가 146명 중에 62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만을 위해서 1점을 부여한 건 아니다. 근데 다만 한국 성급에서 왜 이 성적 유효 기간 초과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점을 부여하기로 했는지 뭐 그 부분은 한국 성급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후보자께서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고 의지를 좀 밝혀주시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